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3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식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치는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3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식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님, 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활발한 한 대표님, 민생 투어 너무 보기 좋네요. 사필규 형님,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한 상황인데.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9월 30일 방송. 벌써 9월 달이 다 갔네요. 9월의 마지막에. 한동훈 본격 전쟁돌이 이 죄명 살인죄였다면 여당이 살인죄를 없앨 것이다. 검찰청 해체된 날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하겠다. 여러분 그 오늘 그 기사에 그 요즘은 그 기사가 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못하겠는 게 그 지금 그 제가 방금 썸네일에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배임죄가 없어져 갖고 생긴 거 아닙니까? 배임죄를 없애겠다. 자, 오늘 그 기사에 보니까 배임죄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정계는 환영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정계가 환영을 할까요? 예를 들어 뭐 배임죄는 뭐 거기만 걸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럼 노조는 배임죄가 안 걸린다? 노조도 마찬가지인가? 배임죄 걸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뭐 언론을 갖다가 뭐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배임죄가 없어진다는 걸 갖다가 환영을 한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기업도 배임죄가 있어야 내부 정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배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너야. 오너인데 내 밑에 있는 그 이사가 만약에 1,000억을 갖다가 헤쳐먹고 갔어. 그런데 배임죄가 없어졌어. 그럼 뭘로 그 사람을 갖다가 처벌하고 뭘로 1,000억을 뱉어내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계가 그걸 환영한다, 환영할 리가 있겠나요?
아니, 돈 떼먹고 달아나는 거는 오너만 돈 떼먹고 달아납니까? 아니, 그 밑에 직원은 안 헤쳐먹습니까?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그 직원을 갖다 뭔가 제재를 하고 뭔가 토해내게끔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배임죄라는 죄명 자체가 없어. 여러분 이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는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강간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간통죄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간통죄는 이제 시대가 변해갖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바람 피고 뭐하고 그러면 뭐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 해도 막 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간통죄가 없어진 다음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둘이 좋아서 그런 걸 뭐 어쩌겠어. 그냥 그게 법 논리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 배임죄가 없어지면 아주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다. 지켜보시면 알아요. 대한민국이 아주 쑥대밭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치고 간 놈만 장땡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돈 빼먹고 간 놈이 장땡이고 당한 놈은 뭐 호소할 데도 없고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정말 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갖다가 이재명이 만들고 있다. 본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유유상종이다.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열정님 배임죄 폐지 이해 불가. 맞죠? 예, 저도 마찬가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WJ님, 안녕하세요. 범죄 천치를 만들려는 독재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님이 잘 처리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회의가 뭐냐. 배임죄를 갖다가 순전히 이재명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무슨 기업을 위해서 무슨 없애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순전히 그 이재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배임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면소 판결이 된다. 왜? 처벌 규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립은 안 나는 걸 갖다가 면소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무죄가 되는 거죠. 면소 판결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재명이 만약에 배임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라는 그 죄명이 없어져요. 살인자 천국이 되는 거죠. 살인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센 발언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한 게 정말 헛발질 중에 최악의 헛발질이 뭐냐? 한동훈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 전투에 참여시켰다. 그 여지를 줬다. 그게 민주당이 이제 뼈아프게 만약에 이재명이 5년을 못 채우고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거의 90% 한동훈의 전투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또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중국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절대 중국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자, 오늘 또 그 예가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신라 호텔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 빌려 쓰겠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 호텔에서 그 기간 동안에 결혼식 잡혀 있던 그거를 갖다가 다 취소하고 그다음에 얘기했습니다. 결혼 비용의 전액을 갖다가 신라 호텔에서 배상을 해주겠다. 뭐 어디서 하던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 보면은 중국에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정관을 대관한다는 거야. 신라 호텔을 갖다 통으로 빌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대관 취소. 아니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대관 못할 것 같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을 갖다가 믿는다는 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스스로 뭐 망하려고 작정을 하면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필드에서 10년을 갖다가 있던 사람이 중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을 만나고 했는데 제가 아는 그 중소기업 사장 중에 돈을 건져 갖고 나온 사람은
거의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정확하게 돈을 건져 나온 사람은 딱 한 분 알아요. 제가 제가 그분의 전략을 아는데 그건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공개를 갖다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던 사장님 중에요. 그냥 그 야반 도주한 사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갖다가 제대로 폐쇄를 하고 하려면 그 근로자 있잖아요, 노동자. 중국은요, 노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그리고 다 손으로 작업해갖고 뭐 봉제하고 이렇게 했고 캐나다 수출하고 이런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종업원들이 몇백 명이야. 기본 몇백 명이에요. 네, 그러던 시절인데 그 몇백 명 되는 그 평생 그때 법이 그랬어요. 평생을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줘야만 그 공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폐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 짓을 갖다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철수한 중소상인, 뭐 대기업은 좀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소상인들은요 다 놓고 왔어요. 그냥 놓고 그냥 챙길 수 있는 것만 그냥 현금화 해갖고 챙겨갖고 그냥 야반도주. 예. 그런 건. 그러고 와서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와서 다시 공장을 설립해 갖고 다시 재기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지금 이게 2025년도에도 중국은 뻐젓이 이런 짓을 하는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정부 차원에서 객실을 갖다가 객실 462개 포함해서 전체 예약을 갖다가 근데 전체 대관 한다고 이렇게 철수까지 믿던 신라 호텔이 날벼락 맞았죠. 16일 만에 일방 취소를 했다. 그래갖고 대관 취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에서 뭐 이렇게 나올 그런 상황이면 그 개인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뒤로 넘어갈 얘기 좀 해줄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10년 동안 중국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주로 컨설팅한 사람이 이제 사장님 그룹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중국도 방문하고 뭐 비전 트립이다 뭐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거를 갖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짝퉁 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도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짝퉁을 단속을 한다 하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만연할 그 시절인데 거기서 시계를 갖다가 뭐 정말 시계가 몇천 원, 롤렉스 구찌 시계가요. 그냥 몇천 원이에요. 가짜죠. 그 돈을 갖다가 지불하려고 그 지갑을 갖다가 딱 여는 순간에 그 물건 팔던 그 주인 아저씨 있잖아요. 중국인 주인 아저씨가 손이 쑥 들어와 갖고 달러를 갖다가 탁 채가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달러를 갖다가 손이 쑥 들어와 갖고 탁 채가는 거야. 정말 중국 사람은요. 돈이면은 미칩니다. 미쳐요. 제정신이 안 돼. 이 달러 뭉치를 보는 순간에 돌아버려. 제정신이 아니야. 이성을 잃어. 이거 진짜 경험한 일이야. 경험한 일이고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서비경님, 한 대표를 키운 거 파라리 민주당이라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엑스맨들이 많아갖고 한동훈 엄청 키워줬다. 그러니까 국힘이 다 죽여놓은 한동훈을 갖다가 민주당이 영웅을 만들고 지금 영웅을 만들어놨어. 정말 인생 아이러니하다. 강인숙님, 한동영 TV 응원합니다. 한동영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한동영 TV 너무 수고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인숙님. 그래서 중국을 믿지 마세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 서울에 한 3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본 이제 사장님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 비즈니스가 끝났고, 그분들이 이제 표현에 의하면 중국 비즈니스는 이미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베트남도 끝났대요. 중국 비즈니스가 끝난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뭐 한국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 인건비가 너무 높아갖고, 뭐 별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만 무슨 뭐
반도체니 이런 것만 좋아하지 나머지 거는 싫어한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넘어왔는데 베트남이 똑같이 됐대요. 인건비가 엄청 올랐답니다. 그 베트남이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느냐? 라오스, 캄보디아. 그 옆에 나라가 라오스, 캄보디아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 중소기업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근데 필리핀 올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필리핀 오지 마시라고. 골 아픈 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여러분 라오스, 캄보디아가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갖다가 거길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겠다고. 아니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국민들은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정말 그 이재명 정권,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권은 너무 태평하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 거기만 태평성대야.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거기만 태평성대야. 자, 그래서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볼 수가 없잖아요. 자, 전투력을 갖다가 지금 급발진해갖고, 자, 7시간 전에, 오늘 쓴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은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윤핵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절도죄까지는 좀 그래, 살인죄 비율을 갖다 딱 드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도 이거 굉장히 센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없앤다는 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언론에서도요, 이 살인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 센 발언이기 때문에 그 앵커들이 다 뭐 절도죄였으면 절도죄를 없애 이렇게 발언을 하지 살인죄였으면 살인죄 없애 이렇게 발언하는 앵커가 없어. 앵커도 발발 떠는 이 발언인 거야. 그걸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섰다.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 서인보의 핵심 구도인 배임죄가 군사 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 주저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견해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5천만 국민을 갖다가 다 지옥에 지금 쳐놓고 있다. 그 검찰청 없앤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왜 지옥에 쳐놓는 건지. 네, 그거 어제하고 지난주에 검찰청 없애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전투력이 왕성해갖고 이렇게 지금 전투력이 이제 점점 상승하고 있어. 국힘은 지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정말 지네들 그 내용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밖에서 뭐 데모한다고 마이크 잡고 뻘짓이나 고 있는데 정말 이게 1대 100, 180명의 전투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치르고 있다. 예, 아이고, 예, 육신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아는이님, 저런 민주당 이재명이 나라를 운영한다니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런 것이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정권 언제나 무너질 한 대표님 그립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한동훈식으로 이렇게 싸움이 되면요. 이재명 정권은 5년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동훈이 어제 뭐라고 제가 방송했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이 마치 자기 운명이 100일밖에 안 남은 사람처럼 폭주를 하고 있다. 제가 그 환원이라는 드라마를 비유해 갖고 설명했죠. 그 환원 드라마에 보면은 이 폭주의 결과는 뭐냐? 그냥 미쳐갖고 석화가 되는 거야. 딱딱하게 굳어갖고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다. 연기처럼 살아. 그게 그 환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의 예언은 뭡니까? 이재명의 정권은 절대 5년을 갈 수가 없다. 중간에 내려와야 된다. 이 시그널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숙청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 대법원장을 숙청하려다가 실패한 건 뭐냐? 탄핵 사유다. 그 얘기를 갖다 계속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계엄의 실패가 탄핵이다. 윤석열 계엄의 실패 탄핵. 그럼 뭐야? 대법원장 숙청의 실패는 뭐냐? 곧 탄핵이다. 그 중간 5년 못 채운다는 거잖아. 지금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뭐예요? 숙청의 실패는 탄핵이다. 자꾸 그렇게 시그널을 갖다가 보내는 거 보면 그 한동훈의 말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하나를 갖다가 방탄하고자 지금 5천만 명을 갖다가 지옥에 던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탄핵의 사유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합니다. 네, 오렌지 G님, 이재명, 윤석열 두 놈이 이날을 개판 만드네요.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G님이 그 잘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이 사태가 온 근본 원인은 김건희다. 꼭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뭐야, 그분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난 이후의 윤석열은 180도 다른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 1차 원인은 김건희다. 2차 원인은 그 김건희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김건희의 죄명이 더 크다, 무게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 그 죄목이 많잖아요. 뭐 12개의 죄목으로 재판을 뭐 4개인가 5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중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또 있어요. 이게 또 뭐가 있느냐?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걸 갖다가 왜 그걸 갖다가 그 항소심에서 뒤집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성호 잘 들어. 법무부 장관 잘 들어. 네가 시행령을 해갖고 검찰이 왜 그걸 갖다가 항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불만이 있을 때 이제 항소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검찰청법으로 검사들이 항소를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재명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1심에서 그 무죄 판결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 무죄 판결이 나온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항소를 못하게 해갖고 그냥 무죄 판결로다가 확정을 져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그걸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임죄에 걸린 그 재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배임죄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 재판은 면소 판결이 나갖고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 꾹 깔아뭉갠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게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다가 그걸 만들어 갖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 항소를 못한 이걸 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검찰청법으로. 그러니까 검사 항소를 못하면 뭐예요? 그 자동으로다가 그냥 판결 하나로 1심 판결 하나로 항소를 안 하니까 그냥 무죄 판결이 나는 거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아이고, 예, 오두막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주범은 김건희, 예, 김건희를 사랑하는 윤통.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전문가인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꼼수를 보고. 자, 오늘 또 쓴 겁니다. 6시간 전에. 민주당 정권이 4심제 재판 소원 만들겠다는 더러운 이유. 이재명 대통령 구출 작전의 일환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게 4심 재판이에요. 왜?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3심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게 나더라도 4심제 한 번 더 판결해갖고 한 번 더 판결해갖고 그걸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이게 3심제도 지금 길어갖고 이게 뭐 3년인지 4년인지 늘들 지르는데 4심제가 되면 5년인지 10년이 걸릴지 재판 하나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재명이 맨 처음에. 자, 그래갖고 그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이게 항소를 못하게 법으로다가 찍어 눌러라. 그걸 이제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4심제에서 갑자기 1심제로 바뀐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겁니다. 4심제를 주장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1심제로 그냥 끝내자. 왜? 무죄 판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직격을 한 게 이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4심제 재판소 만들겠다 더러운 이유. 이재명 대통령 구출작전의 일환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4심제 재판소원, 지금은 3심제인데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재판하게 하자는 것 만들겠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범죄 유죄 판결 내리고 있는 사법부를 벌 주고 사법부는 재판소원을 극렬 반대해 왔으니 이게 사법부를 압박할 아킬레스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을 것이 확실하니 4심제로 바꿔 민주당 성향 재판관들 많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유죄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이유 때문에 발언이 세졌죠? 네, 전투력 증강입니다. 이재명 이 더러운 놈 이런 겁니다. 이 더러운 놈. 이런 더러운 이재명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4심까지 10년 걸리는 재판 속출할 겁니다. 망가지면 안 됩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제가 이거 6시간 전에 했는데 오늘 이재명이 나와갖고 뭐라고요? 1심에서 무죄 나오면 그걸로 땡치자. 항소 못한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방송 키기 전 33분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방송 키기 직전에 한동훈이 또 올렸습니다. 33분 전. 이재명 대통령이 1심 판사 3명이 한 판단을 2심에서 뒷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재판소원 만들어 4심제 하자던데 정반대로 이 대통령은 1심제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상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이재명 말대로면 그걸로 끝났어야겠죠. 그리고 판사 수로 따지면 자그마치 대법관 13명이 판결한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 파이체 판결을 민주당 권력이 뒤바뀌려 하는 건 타당합니까? 자, 오늘 무슨 기사가 났냐? 이재명 대통령이 1심 판사 3인이 무죄 선고했으면 항소심서 유죄 변경 타당하냐? 그러니까 항소를 못하게끔 너 정성호, 네가 법적으로 막아. 검찰을 찍어 눌러.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얘기가. 한동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되죠? 1심에서 실형 선고, 당선 무효요. 근데 2심에서 다 무죄 해갖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심이 그게 맞으면은 지금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꼭 집어서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역시 여러분 진정호 의원이 오늘 깐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신을 때릴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진정호 의원이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한동훈 대표가 품었단 말이에요. 그 갖고 뭐 밥 먹고 뭐 이런 이제 사진이 나와갖고 역시 한동훈 대표는 좀 통이 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정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꼬임에 넘어간 거야. 그때가 이제 처음 이제 국회의원 돼갖고 얼마 안 될 때 아닙니까? 꼬임에 넘어갔고 야 나하고 같이 사표 던지자.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던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꼼수에 말려들었구나. 그 진정호 의원을 품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정호 의원이요. 그 뭐죠? 무슨 뭐 서울대 앞에 무슨 뭐 숭실대 앞에 이런 데 가갖고 한동훈 위해서 그 한동훈 지지자들 뭐 당원 가입해 주세요. 그 운동을 갖다가 그 초창기에 본격적으로 필드에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국회 그 뭐죠?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항상 그 진정호 의원이 측근에서 그렇게 이렇게 호위하고 따라다녔던 그런 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진정호원이 깠는데 아주 치명적인 걸 깠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왜 통일교에서 뭐 이렇게 들어와 갖고 해갖고 그래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압수수색을 갖다가 통일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그 500만 명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그 당원이 국힘 당원이
그걸 갖다가 전체 압수수색해갖고 그래갖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비교해 보니까 무슨 10만 명이니 11만 명이 뭐가 겹치느니 뭐느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 특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검 하는 짓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진정호 의원,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핸드폰 딱 들고 거기다가 녹취를 담아갖고 설명하고 틀어주고 설명하고 틀어주고 그게 한 9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김민석이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모양이야. 그 서울시장 노리는 사람이 많대. 뭐 전현희도 되고 싶고 뭐 누구도 되고 싶고 노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데 그 김민석을 갖다가 밀어주려고 종교단체가 동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 노출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의원의 직원 A씨가 내년 2월, 3월 후보 선택하는 전화나 URL 가면 클릭해서 후보 선택해 주시면 된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진종호 의원의 핵심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이 종교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어. 이게 신천지지, 통일교인지, 뭐, 무슨, 정광훈 종교인지, 뭔지 모르겠어, 지금. 그 종교는 아직 안 밝혔습니다. 언어하고 결탁을 했다는 게. 어쨌든, 종교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6개월 동안, 1,800만 원의 당비를 갖다가 대납을 하겠다.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 3,000명만 확보를 하면 그 1인당 예를 들어서 뭐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씩 내면은 그 6, 3, 18, 1,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줄 테니까 누굴 밀어라? 김민석을 밀어갖고 서울시장의 후보로 세워달라.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관련된 녹취록이 이건데 그거를 진정호 의원이 깠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역시 잘 정말 전투력 대단하다. 네, 클라우드님 국힘에서 한동훈 대표만 홀로 싸우네요. 이 판국의 단계 조사하자는 장도혁은 인준입니까? 화나네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그 자기네 밥그릇지기에 연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러니는 뭐냐냐? 국힘의 한동훈을 다 밟아놓고 죽여놨는데 어디 낄 수가 없게끔 그렇게 다 발목을 붙잡아놨는데 아이러니는 뭐냐? 민주당에서 한동훈의 몸집을 갖다가 완전히 슈퍼급으로 만들어줬다.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대북 송금. 대북 송금을 갖다가 고소고발한 거.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이 자신 있게 정말 고발 잘해줬다. 내가 그걸 갖다가 확실히 밝히겠다. 이재명이 분명히 대가성이라는 거를 갖다가 내가 증명을 해보이겠다. 이러면서 몸집을 왕창 키워주는 바람에 지금 뭐 국힘의 의원 107명 다 합해봐야 영향력이 한동훈 한 사람의 영향력과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베로이커님 늦었네요.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그런데 그럼 이제 정청래가 뭐라고 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정청래는 뭐라 했냐? 여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정청래 긴급 지시를 했다. 윤리감찰단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 지시했다. 유부상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하겠다. 정청래 이런 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쇼맨십이 아니에요. 네, 정청래 엄청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네. 아니 공천이라는 거는 누가 하니까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서울시장이 되려면 당의 공천을 받을 그 공천권의 그 키를 갖다가 지금 당대표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당대표가 되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정청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요?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으면 김민석이 정청래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저한테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저는 서울시장 후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어줍지 않게 지금 국힘에서 무슨 오세훈이 다시 출마한다 이러는데 정말 그거는 잘못 판단한 거다. 그 오세훈이 왜 다시 출마한다고 그러겠어요? 오세훈이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이 될 때
오세훈이 뭐 광범위하게 이겼다. 잠깐 서울시에서 뭐 동이 쭉 있지 않죠? 뭐 서초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야당, 여당 지원 이런 거기서 그냥 골고루 이겼다고 해갖고 그런데 지금은 계엄전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IMF 전하고 IMF 이후는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제가 그 계엄 딱 할 때 뭐 이건 IMF가 터진 정치적인 IMF가 터진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 이전 거는 다 쓰레기, 그 이전 정부나 쓰레기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세기를 못 세기. 제가 이걸 갖다가 주구장창 불어줬는데 이 듣지를 않아. 이분들이 듣지를 않아. 예? 여러분, 이 계엄 정과 계엄 지금 오세훈 아니라 오세훈 할아버지가 나가도 안 돼. 한동훈이 나가면 한번 해볼 만하죠. 한동훈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는 해볼 만하지만 한동훈 빼고 누가 나가던 저는 민주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만원빵 할게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한동훈을 세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기분 엄청 더러운 거죠. 왜? 아니, 김민석 네가 서울시장 되고 싶으면 정식으로 나한테 딱 물었고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 저한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얘기했으면 내가 공천을 갖다 줄 텐데 이게 나를 모르게 꼼수로다가 뭐 종교단체를 동원해갖고 지네들끼리 쿵짝쿵짝 해갖고 뭐 한다고? 이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정청래가 뿔이 나갔고 윤리감찬단 조사에서 징계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놓고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전투력 지금 급상승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 6시간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또 썼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종교단체에 수천 명 당원 가입해서 특정 의원을 밀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우리 당 진종호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특검이든 검경이든 민주당 당원 명부 즉각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어느 당이든 그런 일은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 기준이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왜? 아니, 이게 똑같은 케이스는 맞지 않습니까? 그 뭐 통일교가 들어가고 특정인을 갖다가 밀어준다. 그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죠? 3천 명이야. 숫자도 비슷해? 숫자도 비슷해. 그러니까 3천 명이야 이것도. 아니 3천 명이었고 이거 녹취까지 나왔는데 아니 특검에서 이거 당연히 민주당의 당원 명부를 갖다가 그게 뭐 500만 명이 됐건 600만 명이 됐건 압수수색해 갖고 비교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페어한 특검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검사들이 특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한동훈이 포문을 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는 6시간 전이죠? 이거 2시간 전에. 박정호 의원이 또 거기에 백업을 했다. 민주당이 우리 당 진종호 의원, 민주당 당비 녹취에 이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체 감찰 당체 징계 그걸로 택도 없다. 이렇게 해갖고 딥다 또 이렇게 까고 있다. 역시 쿵짝이 잘 맞아요. 친 한동훈 걔는 한동훈하고 쿵짝이 잘 맞는다. 자, 그렇게 하고 또 깔아 뭉개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34분 전, 방송 키기 얼마 전이죠. 예, 얼마 전에 또 썼어요. 됐고, 즉각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십시오. 왜 잔말이 많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 9월 3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특별시당, 이하 서울시당,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당은 조사 결과 진정호 의원이 제기한 입당 원서 모집 관련 의혹 관련하여 김경 의원은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였고 해당 의혹을 제보한 인물은 2025년 8월 4일 오후 2시 김경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사교연맹의 관계자 서울특별시 사교연맹 장정희 부회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김경 의원의 김민석 언급은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명일 뿐 김민석 총리 혹은 당과 무관한 발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당 금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계로 결정하였습니다. 1. 당원제가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김경 서울시 의원이 모집하여 입당 또는 전적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적적 무효화를 한다. 이 위법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시 김경 서울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한다. 3. 중앙당과 협의하여 최근 입당 처리된 모든 당원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당은 제대로 진입한 가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5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 얘기가 얘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됐고 알겠고요. 됐고요. 즉각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 하세요. 아니 특검 뭐합니까? 검찰 뭐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의 그 기지와 지혜, 전투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오늘 그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지금 특별히 그 문고리 권력이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이 정말 문고리 권력이죠. 그러니까 직책이 더 높아진 거예요.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이라는 거는 직책이 높아지고 더 영향력이 더 커진 겁니다. 그 김현지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법님 장난할 사람도 아니에요. 작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검사들이 뿔났다. 이거예요. 제가 그 썸네일에 썼죠. 그 김건희 검사,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 조치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뭐하고 맞물리느냐? 법이 통과가 돼서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없어진 날,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복귀 조치,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겠다. 복귀 조치.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지금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이다. 왜? 아니, 뭐 기소청 따로하고 공소청 따로하고 뭐 다 쪼개고 하는데 어떻게 한 기관에서 기소하고 공소를 갖다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현행법에 안 맞는다는 거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검사께서 중대범죄수사에 의해 검사 역할, 직접 수사 필요성 공식 의견을 내달라. 그래갖고 우린 돌아가겠다. 더 이상 특검 수사 못한다. 하고 40명 전원이 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40명 전원이 복귀 요청을 했다. 여러분 그 검사들의 일종의 이제 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좌파 검사건 우파 검사건 검찰청이면은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검찰, 법원도 똑같습니다. 뭐 좌파 판사건 우파 판사건 뭐 법원을 갖다 쪼갠다 그러면 이건 뭐 자기 밥그릇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빠님, 장대는 사람도 아니에요. 작년 11월 달만 해도 한 대표 옹호하더니만 지금 완전 배신하고 단계 게시판을 들먹이네. 한 대표는 문제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 당연하죠. 정말 그 엄한데 그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 특검 검사들이 이렇게 뭐 검찰청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수사하고 기소가 이제 분리되고 그럼 뭐 3대 특검. 그럼 이게 도대체 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는 기소 공소 분리하라고 그러고 3대 특검은 기소 공소를 동시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더 수사 못하겠다. 이렇게 개판이 당나라 군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겠다. 검찰을 복귀하겠다. 그 다음에 뭘 위해 야근까지 했냐는 후배들에게 할 말 없다. 여러분 그 나름대로 여기에 편성된 검사들은 그래도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바로잡아 보겠다. 뭐 그런 정의감에 수사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딱 분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갖다가 해체시켜 보니까 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거지? 왜 밤을 새고 했던 거지? 우리 총 맞은 거 아니야? 바보짓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지금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사필경님 검찰총장 없으면 대행은 입국 쳐다물고 있는 건가요? 네, 입국 쳐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란 단어는 헌법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갖다가 고치고 검찰청을 없애줘야 되는데 얘들이 너무 급하니까 이재명을 갖다가 빨리 살려야 되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거부터 없애는 바람에 이게 만약에 이게 갖고 소송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 99% 이렇게 근데 또 모르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그걸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지금 이재명 사람보다 차 있지 않습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다가 그렇게 해갖고 또 문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으로 하면 그렇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과연 리얼한 제보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개딸당은 지금 모든 정치적인 자리가 개딸당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자리 싸움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중질환, 내분의 전초가 되어 저것들도 찢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민주당은요, 지금 민주당의 내용이 너무 심하다. 각자 지금 다 지잘났다고 떠들면서 각자 한 자리씩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딱 단합을 한 게 아니라 다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하게 찢어지면 거기서 이재명이 끌려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언론에서는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관세 협정 또 더군다나 트럼프가 그건 선불이다 이렇게 하고 뭐 정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3,50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500조예요. 아니 이게 500억도 이게 5천억도 감이 안 잡히는데 5조가 아니라 500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갖다가 지금 2시간 전에 약간 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잘 전달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몰라도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야? 한동훈을 포함해서 우리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김혜란, 유재와 박상수, 우재준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김혜란, 유재하, 박상수, 우재준. 여기도 국회의원 하나 들어가 있죠. 우재준도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정 과정에 투명성 확보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 하루아침에 탄핵이나 외환 위기를 불러올 협상으로 둔갑했습니다. 한 개의 협상에 대한 한 사람의 평가가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국민은 길을 잃었습니다. 커져가는 불확실에 코스피는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길을 잃었습니다. 입버릇처럼 국민을 내세우던 자칭 국민주권 정부는 최소한의 갈피라도 잡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국민은 몰라도 된다며 외면했습니다. 통상조약법은 분명 정보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정 과정에 관한 그 어느 것도 공개할 수 없다며 전부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이 최고 권력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립 서비스였을 뿐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엄청 뭐를 숨기고 있다. 까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행정법원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게 뭐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산업정보장관이 이건 극비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취소하려는 거예요. 그거.
거부한 거를 갖다 취소해달라는 그런 거 소송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가 완료되면 우리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의 핵심은 무엇을 아냐 못지않게 언제 하느냐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국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통상조합법이 규정하듯 국민의 이해와 참여로 더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협상 과정을 알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 결과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경우는 책임지기가 두려워 국민들에게 알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며 객기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입틀막 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경우는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한미 관세협정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끝내 공개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법으로 공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법원 가서 붙어봅시다. 이게 뭐, 법원 가서 붙어봅시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도 참전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이 나도 한번 붙어보겠다. 나하고 한번 싸워 이겨봐. 2025년 9월 30일 김혜란, 유재화, 박상수, 우재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재명 끌려내려올 겁니다. 예, 제가 이거는 예언할게요, 정말. 결국은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레임덕은 지금 소리 없이 막 부서지고 있는데 이게 딱 터지는 순간에 그냥 이제는 소리 나서 무너질 겁니다. 소리 나게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정보 공개하고 정말 정보가 까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천하의 기가 막힌 협상 내용들이 나올 거다. 정말 포복절도하고 정말 뒤로 기절할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거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갖다가 이재명 입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그 진실은 뭐야? 이재명이 아무리 입을 꽉 쳐다물고 있어도 트럼프 입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들을 수 있다. 트럼프 입에서 지금 정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선불이다? 뭐다? 정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소송하는 게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안 까지더라도 이게 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까지더라도 그때부터가 이재명은 골로 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다. 어쨌든 까지잖아요. 까지면 이게 이재명이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로 다를 거거든요. 절대 비슷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국민들의 등을 돌릴 것이다. 정말 밀란 수준으로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아마 이게 유행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손목 자르고 싶다. 내가 미쳤지 왜 그놈을 찍었을까? 정말 지금이라도 자르고 싶다. 그게 유행어의 대한민국 유행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훈 대표는 제대로 싸울 줄 안다. 제가 싸움의 제왕이라고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싸움의 제왕, 이 한동훈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민주당이다. 예, 대북 선거권, 대가성이다 뭐다. 대북 사례금이다.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한 다음에 명분을 얻었고 그렇게 참전한 한동훈이 이 대북 송금만 전투력을 발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앞장서서 맹장으로 싸우고 있다. 민주당은 골로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9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통영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MJ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에 후원 없었고, 뭔가 지원 없었습니다. 그래도 MJ님한테 감사드린 거는 여기 공란으로 안 나오겠고, 제 체면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MJ님한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서비규정님, 한미협정 정보 공개하라. 당연히 공개해야죠. 근데 이게 끝까지 만약에 이재명이 이거 공개를 안 하면요.
역으로 들어오시다고 생각해요. 역정보가. 미국, 아니, 그 협상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끝까지 은폐하고 입을 갖다가 쳐다물고 그냥 무식하게 깔아뭉개려고 하면 이 정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미국의 협상안이 그대로 똑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써갖고 둘이 사인해갖고 나눠 가졌을 거잖아. 그게 협상안이잖아. 그 문서가 까발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까발려지게 돼 있다. 기대해도 좋다. 이게 까발려지는 순간에 단순히 까발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의 탄핵 사유 내지는 이재명이 중간 5년을 못 채울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로 발동이 돼서 결국은 5년을 못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선 지금 이걸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한동훈 대표가 집요하게 벌써 이걸 갖다가 세 번인가 썼어요. 이 정비 공개하라는 걸 갖다 한 세 번쯤 썼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오늘도 이 페이스북에 공개 신청했다. 아, 여러분, 제가 한 55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그 긴 방송에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직도 80분이 보고 계시네요. 이왕 보시는 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독이 12,000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다. 혹시 제 방을 보시는 분들도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네, 사불기 형님, 한통 형님 말씀대로 겁도 없이 한 대표를 고발했어요. 겁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이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정말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땡큐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서는 그냥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걔들이 워낙 한동훈을 갖다 고립시키는 바람에. 근데 민주당에서 그 길을 갖다가 완전 대로를 터줬다. 좁은 길을 터준 게 아니라 완전히 탄탄 대로를 터줬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포문을 열 수 있는 그 명분을 줬다. 육전생 한동훈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님 감사합니다. 길화전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걔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긴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수요일도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왕님, 일요일 교회 지인들과 차담 중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높고 정치 잘 할 거라고, 정치 잘 할 거라고 기가 막혀 대꾸단했습니다. 근데 두고 보세요. 정말 글쎄 한 1년, 1년 후면 길어야 1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밝혀지는 거는 길어야 6개월 안에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게 딱 밝혀지는 순간에 거기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무슨 라도군이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아직은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게 없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피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가 안 된다든가 뭐 물건이 안 팔린다든가 뭐 이제 뭐 망하고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면 그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사람 다 그래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자기가 배가 고프지만 딴 사람들 배고픈 거 먹는 거 똑같습니다. 네, 열정님 고마워요. 민주당 박수 쳐줘야죠. 베로이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네, 행복한
그런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정치에 발 담그지 마시라. 지금 발 담글 때가 아닙니다. 음.